날씨는 무섭도록 더운 요즘이지만 그래도 어느덧 해가 조금씩 빨리 기울기 시작하는 걸 보면 시간은 가을을 향해서 묵묵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경의 아프리카 청춘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2시간을 나눠 가져보겠습니다. 완전 tired tonight. 범준 괜찮아? 아니요 브레드 오늘 사장님한테 혼났어요. 아 진짜? 짜증나. 아저씨 오늘 밤 힘드나요? 누가에 드리운 다크서클 인생이 뭐길래 사는 게 뭐길래.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첫 곡으로 버스커의 서울 사람들 듣고 왔는데요. 이 더운 날, 좀 신나는 노래로 저희가 이 더위를 좀 달래보려고 했는데 바로 첫 곡 나가자마자 내가 좋아님께서 첫 곡 박력 있고 신나고 좋네요 라고 댓글 바로 달아주셨네요. 예. 오늘 좀 날도 너무 덥고 하지만 저희 또 방송으로 좀 청량감 있는 이런 방송 오늘 2시간 동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요즘은 밤에 잠도 못 자고 낮에도 하루 종일 멍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그 어느 때보다 저는 길었던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은 지난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는지 오늘 또 저희 깨알 같은 수다로 청춘들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 게스트로 모실 분은 아마 역대 사상 가장 급이 높은 분이 아닐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 서울시 청년 명예부시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의 그런 자립, 상호 부조 은행이기도 한 토닥토닥 협동조합의 이사장인 조금등님 모시고 오늘 한번 또 청년들이 꿈꾸는 협동조합, 청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어떻게 만들어가려고 하는지 좀 이따 얘기 시작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 이 국민TV를 또 지키시느라 아침부터, 졸린 눈을 부릅뜨고 오늘도 어김없이 제 방송에 함께 나와주신 김효진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PD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죠? 예, 한 주 동안 안녕했습니다. 네, 저는 별일 없이 그냥 비슷한 일상으로 살고 있었어요. 별일 없이 사는 게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별일 없이 사는 게 정말 요즘 어려운 시대인데, 그죠? 생각난 김에 이따 그 노래 한번 골라놔 볼까요? 네네. 장기하와 얼굴들의 별일 없이 산다. 네, 저희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 틀었는데 오늘도 한번. 그랬었나? 기억하시는군요. 그러면 안 되겠네. 네. 혹시 들려달라는 분 계시면. 네네. 한 번 더 들려드리는 걸로. 어떻게 피디님 아까 제가 여기 국민TV 딱 들어오자마자 피디님 눈이 졸음에 가득해가지고. 괜히. 좀 이제 낮이라서 그런지 좀 졸렸는데. 좀 지치니까. 그러니까요. 한 주가 너무 길어요. 이제 화요일이라니. 진짜 한 주가 길죠. 진짜 밤에도 잠 못 자고 맥주 한 잔 안 하면 잠이 안 오는. 그 지경이세요? 네. 저희 집이 너무 덥더라고요. 에어컨도 없고.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 요즘 에어컨 없는 집은 정말 자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작은 거라도 하나 좀. 그 또 전기세 무섭고. 제가 또 이렇게 전력난 이런 얘기 하는 마당에 좀 아껴보자고 하고 있는데 어렵네요. 아니 그나저나 우리 안태호 팀장님은 어떻게 안태호 팀장님 잘 인사드렸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방송 때 꼭 전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청취자분들의 수많은 댓글 도움으로 빈손으로 가려고 했던 팀장님이 그 비싼 거금을 들여가지고 홍삼을 사셨답니다. 결국 홍삼. 결국 홍삼을 사서 잘 무사히 인사를 드렸고요. 아마 본인의 얘기로는 거의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아주 본인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의기양양해 하면서 되게 인사를 잘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향해서. 예. 참
모르겠어요. 이제 막 넘을 산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려면은, 가뜩이나 바쁘신 분이. 그러니까요. 예. 피디님은요? 피디님은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어떻게 결혼 생각 없으신가요? 뭐 소문이 자자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사람들이 있냐 물어보면 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 뿐이니까. 아, 네네. 여자친구분은 어떤 일을? 뭐, 그냥, 회사 다니고 있죠. 아, 그렇구나. 네. 회사 다니고 있는데, 뭐, 저도 이제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예. 네, 그 친구 저보다 더 바빠가지고. 그래도, 네. 얼마나 사귀셨어요? 오늘 피디님 계기하고 있네요. 한 3년. 3년이 되셨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결혼 얘기 이제 나올 시기네요. 3년이면. 나오죠. 뭐 네. 부모님들이 이제 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많이 바빠요. 아무튼 그 친구 저보다 더 바쁘다고 하면 이제 심각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피디님도 거의 햇볕 보기 힘드신 분인데. 네, 밤낮이 또 없는 그런 특성상. 그래가지고 좀 더 적응 좀 서로들 되면은 좀 뭐 하자.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 그냥 이렇게 일하고 있죠. 예. 저도 참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그저께 어머니랑 통화하는데 결혼 언제 할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활동만 할 거냐 하며 또 엄마와 전화 통화로 또 신경진 옥신각신 했는데 이게 저희 이제 요 딱 나이 뭐 20대 말에서 30대 초 이제 중반을 향해 간 저희들 요즘 친구들 만나보면 대부분 이제 연애와 결혼 얘기, 결혼에 대한 고민들, 결혼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가 참 한창 수다의 줄을 좀 이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진짜로 네. 친구들 보면은 네. 이 부모님이 전셋집 하나 떡 해주시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어쩌다가 있는데 부자신데요? 진짜 솔직히 많이 부럽죠. 부럽죠. 예. 네. 뭐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고. 근데 또 그렇기도 해요. 뭐 결혼 얘기를 가지고 우리 이 청년들이 결혼한 얘기 가지고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니 어떤 면으로니 뭐 얘기하려지만 한두 것도 없겠지만은 그렇죠. 네. 그냥 그렇게 겁먹으면 못할 것 같고요. 예, 그냥 빚을 뭐 좀 빚더미 한번 앉아보지 하든가 아니면 여기 맞춰서 그냥 시작하는 거지 뭐 그러고 그냥 해야지 될 것 같고 많은 또 먼저 하신 선배님들도 그런 조언 많이 네. 해주시고 예, 그냥 시작하는 거다 뭐 그렇게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뭐 이리저리 준비해서 될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더 좀 준비가 되면 할래요. 이런 마인드는 아니에요. 준비는 뭐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도대체 그 준비의 선을 어떻게 잡을지도 뭐 그것도 그러니까, 모호하고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아무튼 네, 그냥 뭐 좀 망설이는 분들이 있으면은 시간적으로나 여건 되시면은 알차게 준비해서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사실 저도 뭐 결혼이나 어제도 기사에 보니까요. 그 육아 비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뭐 출산이나 결혼에 대한 걱정이 많다 이런 기사가 이제 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고 또 있다 보면 우리의 청춘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오늘 또 실시간 검색어에 또 이효리, 개념 연예인 이효리가 식장 없는 결혼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많이 인기 또 이렇게 검색어 실시간으로 화제의 인물로 뜨고 있던데, 예, 그래서 좀 우리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고 혹은 빚 안 내고도 결혼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좀 청춘의 패기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죠? 안 그래도 작은 결혼식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돈 안 들이는 거. 네. 하객들 안 모시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많은데. 좀 알아봤어요, 제가. 아, 벌써? 알아봤는데. 안 할 생각은 아니셨구나. 알아봤었는데, 방법은 많이 있죠. 예. 방법은 많이 있고, 그런데 일단, 어떤 형태, 어디서 한 어떤 형태의 작은 결혼식이든, 한 가지 특징, 더 많이 수고가 들어가요. 예.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져요. 아, 그렇겠네요. 예.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작은 결혼식이라는 걸 해서 모시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인사치레는 또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부모님들을 납득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작은 결혼식이나 이제 돈 안 들이고 하는 결혼식 우리는 그런 마음이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부모님이 그동안 축의금으로 투자해 놓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또 본전 생각하실 거기 본전 때문에 생각나죠. 예, 네. 부모님들을 설득하기 참 쉽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정말 좀 우리 청년들의 요즘 또 세대 이런 특징에 맞는 좀 작으면서 즐거울 수 있고 또 네. 소박하면서 정성이 가득한 이런 결혼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런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생각을 해본 건데 예. 어렴풋하게만 생각을 갖고 있고 막상 말씀을 아직 드리지 못했는데 결혼 얘기, 네. 결혼식 아예 예? 뭐 여러 가지 유형의 결혼식도 있을 거고 아무튼 이 결혼이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은 아무나 또 할 수는 없는 묘한 거잖아요. 네. 결혼에 관한 얘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그럴까요? 우리 나이 때 많이들 하니까. 네. 그것도 한번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보죠.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게스트님 오셨는데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별일 없이 산다. 저희 피디님 또 발빠르게 찾아놔 주셨습니다. 갑자기 좀 듣고 싶어가지고 그냥 네. 찾아봤어요. 네, 그러면 이 노래 또 한번 신나게 듣고요. 저희 게스트님과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별일 없이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좀 준비해봤는데요. 그 사이에 오늘의 반가운 손님 게스트분이 오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닥토닥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이시고 또 서울시의 청년 명예부시장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아마 역대 게스트 중에 가장 목소리가 예쁜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또 생각해보니까 처음으로 제가 여성 게스트분을 모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좀 경상도 사투리 많은 이런 남성 게스트분들 나오셨는데 저희 또 게스트분 한번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또 친분도 있고 또 우리 그 조금득 부시장님의 이 수다가 한 수다 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방송에서 엄청난 입담을 보여주실 거라는 기대로 좀 모셔봤는데요. 일단 청취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목소리 칭찬해 주셔서 지금 좀 많이 부담스러운데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청년 명예부시장으로 있고요. 토닥토닥 협동조합 2장이라고 불러요. 저희는 2장이군요. 친근하게 네, 2장 조금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이사장님.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이니까 네. 우리 저기 미디어 협동조합의 김성훈 이사장님하고 그렇죠. 티타임이라도 같은 한번 레벨. 그렇죠. 근데 너무 이사장이라는 칭호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왠지 좀 돈이 있어 보이고 막 이렇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저희는 처음부터 조합원들과 토토리 마을의 이장이다. 이러면서 토토리 마을. 그렇게 좀 이름을 정한 게 있어요. 네. 그럼 크게 지금 서울시 명예부시장을 하시면서 네. 그 협동조합을 네네. 하고 계신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 큰 두 개 축이 있군요. 네, 맞아요. 제가 토닥토닥 협동조합 열심히 이장으로 이제 활동할 때쯤에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운 좋게? 네, 운인지 어떤지. 실력? 네, 위촉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저희가 또 청년들을 위한 방송이고 또 청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또 들려드리기도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청년 명예부시장도 청년들을 위한 활동이고 또 토닥토닥 협동조합도 청년들을 위한 이런 연대은행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얘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본인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어떤 분인지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그런 이력들에 대한 소개도 좋고요. 저의 이력은 이력이요. 사실 뭔가 난 이런 이력이 있어. 이러면서 내세울 만한 이력은 사실 솔직히 없어요. 근데 그럼 나이라도 나이는 더더욱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20대 때 좀 남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르바이트 천국이라고 하는 좀 남다른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안 해본 아르바이트,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했었던 거는
이 핸드폰 조립 공장에서 생산. 조립 공장. 네. 생산 일을 한 2년 정도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정말 대한민국 20대도 그렇지만 30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더라고요. 네, 찾고 찾아도 없어서 이제 핸드폰 조립 공장 일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 너무 힘들고 지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하셨던 거예요? 2년 정도 했었는데 와, 오래 하셨다. 이게 하필이면 그때쯤 미국발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리먼 네, 때. 그 2008년 막 네. 이래서 사실은 일 자체가 없는 거죠. 자재가 안 들어와서 사실 제가 일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생산직은 일용직이랑 다름이 없거든요. 최저임금 딱 적용되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박탈감이 엄청 났어요. 막 출근했다가도 다시 집에 가라고 하는 이런 사례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일 없으면 그냥 집에 돌려보내기 보내는 거예요. 숙련공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숙련공이라는 말이 비가 엄청 오는 날 그냥 혼자 쓰레빠 신고 집에 왔던 기억도 있고 막 그래서 사실 그런 20대와 30대 초반을 보내다 보니 좀 되게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조차 위로받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구나 막 이러면서 또 제가 그렇게 막 울면서 집에 오면 꼭 부모님은 그러니까 네가 옛날에 좀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 스펙도 쌓고 막 이런 얘기 꼭 하시잖아요. 다 대기업 들어갈 줄 아시고 공무원 되실 줄 아시고 막 이러시다 보니까 사실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위로받고 싶고 뭔가 같이 공감하고 싶어서 만든 게 몇몇 여기 옆에 계신 김연경 님과 함께 만들었었던 게 청년 유니온이었고요. 그것도 같이 하셨구나. 네. 그때 이제 제가 일기 사무국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저는 마치 왜 영화 그 국가대표 보면 그 각자의 삶에서 막 닭도 튀기고 막 이렇게 사는데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막 하러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수원의 아르바이트 천국이었는데 그렇게 스카웃을 이렇게 당한 케이스라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넘어오셨군요. 네, 잘 넘어오신 건지 못 넘어오신 건지 어떻게. 그러게요. 고생의 그건 시작인지. 좀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청년 유니온 사무국장 일을 이제 시작했고 그 임기가 이제 작년 초에 끝났어요. 끝나자마자 이제 토닥토닥 협동조합의 전신인 청년연대은행 추진위원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토닥토닥 협동조합 발족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별 얘기 안 해주실 것처럼 그러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럼 나이라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나이는 절대 안 돼요. 쫙 풀어주시네요. 만만치 않으신 분이고요. 네. 제가 계속 연속 지난 한 3주를 청년 유니온 또 저희 노동상담 팀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 일기 사무국장 모시고 제가 와서 살짝 그랬지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방송이 원래 편파 방송이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청년 유니온 분들만 모셔서 살짝 그런데 좋은 분들 있으면 댓글로 꼭 게스트분 추천들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범상치 않은 이력을 갖고 계셔서 사실 저는 언니랑 뭐 회 소주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도 많이 듣기는 했지만 수다 왕들이죠. 네, 저희가 또 수단을 우리의 힘이라는 이런 기조로 회 소주는 주로 어디서 드세요? 동네 싸구려 횟집? 그렇죠. 그런데 여러 군데 아는데. 저희 이렇게 뭐 만 얼마짜리 요런 회 한 접시에 이렇게 또 소주 먹으면서 저는 산호징어 한 접시만 있으면은 이야. 밤을 새시는군요. 여러 병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우리 3명 빨리 날 잡읍시다. 오늘의 갑자기 얘기를 먹고 시작으로. 싶은데. 네, 아무튼 갑자기 흐름 확 끊었네. 예, 그래서 토닥토닥 협동조합까지 오시게 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명예부시장이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5월 10일 날 5월 위촉이 10일. 됐어요. 그래서 그때 위촉식 하고 예. 이제 본격적인 활동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예요, 취지가?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예. 맞아요. 서울시 명예부시장은요, 박원순 시장님의 어떤 시정 원칙 중에 하나가 소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9개 분야의 명예부시장님들이 계세요.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 여성, 장애인, 그리고 문화예술, 그리고 중소상인, 네. 등등등의 이 여러 이제 명예부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청년 명예부시장 활동을 같이 하는 거고요. 명예부시장 제도는 그런 각 계층에, 그러니까 우리는 또 청년이잖아요. 이 청년과 시정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근데 그런 명예 뭐뭐뭐 하는 거 진짜 많잖아요. 네, 진짜 그렇죠. 많고 김연경 선배도 사실 예, 전 명예부시장. 네임 밸류 때문에 여기저기 진짜 그런 네. 거 막 많이 끌려다니셨을 것 같은데 그게 요식에 머무는 경우도 사실 맞아요. 많고 거기서 일단 시에서 내세우는 목표 그러니까 뭔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바나
아니면 네네. 그런 거가 있는 건가요? 사실 그 분야별 좀 다양하고 편차가 있어요. 각 분야별로 그렇지만 청년 명예부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서울시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고민도 하시고 하지만 네. 이제 실제 그런 것들을 이 구체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청년 명예부 시장 제도 안에서 그렇게 정책화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이제 가져가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최근에는 그 서울 청년 네트워크, 청년 정책 네트워크, 청정 네.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시도하면서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와. 그렇게 좀 그 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동안은 굉장히 청년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했지만 사실 청년들이 당사자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없었잖아요. 대부분은 수혜자 아니면 뭐 그렇게 뭔가 대상 이렇게 되어버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청정 비빔밥을 통해서는 청년들이 그런 수혜 대상이나 대상이 아니라 그 정책의 생산자로 예,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청정 비빔밥의 그 취지고 그런 길이 이제는 서울시 청년 명예부 시장 제도를 통해서 열리는 거죠. 근데 이 조금득 부시장님 말씀을 막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공무원들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왜요? 왜? 진짜 이 꼼꼼하시고, 예, 이 장난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웃고 있지만 네. 뒤에서는 이렇게 칼을 갈고 있는 공무원들, 네. 공무원들 막 이럴 것 같아요. 시장님 진짜 뭐 일 워콜리인 건 알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한다. 이런 가지 하라 그래가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네. 공무원들 많이 도와줘요? 잘 도와줘요? 뭐, 많이 이제 요번에 네. 시민소통과가 사실 그 명예부시장 제도 그 담당 과인데요. 그 과에서는 뭔가, 일상적으로 올라오는 민원이나 뭐 네. 그 요구들을 많이 실행에 옮기려고 이렇게 하시기는 하는데 사실은 좀 그런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당사자들의 요구와 실제 그 서울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의 실제 이제 그 뭔가 일을 하시고 이러는 데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포장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든데요. 저희 뒷담화가 매력인 방송이니까요. 이 팟캐스트가 짜증 많이 나셨군요. 지금. 네, 그냥 사실은 좀 얘기하세요, 그렇습니다. 편하게. 네, 이게 아니, 공무원분들 찔리게 팍팍 얘기하세요. 명예부시장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만들어놨으면 진짜 더 많이 맞아요. 도와주셔야 돼요. 더 많은 권한을 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요식에 그치면 안 되고 네. 실질을 뭔가 맞아요. 발현하게끔 해줘야 돼요. 근데 온도차라는 거 딱 들어도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만들어 놓고 네.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뭐 서울시 많이 다이나믹해졌다고는 하지만 박 시장님 이후로 그래도 공무원 그러게요. 사회라는 게 그죠? 사실 말씀으로는 굉장히 협력과 우리는 같이 되게 응원하고 지지하는 입장이다라고는 네. 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실적 위주의 사고들을 많이 하시고요. 네. 그 우리의 어떤 준비 정도나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고 사실은 이 서울시에 솔직히 입맛을 맞춰주길 그저 그동안에 했었던 어떤 행정 패턴에 맞춰주길 너무 원하시는 측면이 없잖아 있어서 좀 저희가 실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빠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보니까 너무 칸막이 행정들이 많더라고요. 직접 그러니까는 보시니까는 진짜 네. 그렇던가요, 공무원 사회? 네, 정말 칸막이에요. 그래서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년들의 사안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뭐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주거 문제도 있고 뭐 창업 문제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그것들을 이제 한 번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각 그 과마다 그 얘기를 다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과들도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소통이 막 안 돼서 사실은 그리고 또 뭔가 그 다른 과의 어떤 활동들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또 되게 불쾌하시기도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 네. 공직 사회 보면 그 실국 오. 과별로 그냥 딴 맞아요. 세상이에요. 섬같이.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과를 책임지신다기보다는 계속 바뀌시는 거예요. 네. 계속 올라가시는 순환 거죠. 보직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타깝게도 누구도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그러니까요. 많아요. 이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네. 괜히 띄워놓고 이거는 시장님이 꼭 들으셔야 돼요. 진짜 네. 좀 시장님이 아셔야 단적으로 돼요. 좀 네. 뭐 한마디 아니면 여러 말씀 해도 좋으니까 좀 맞아요. 답답하신 거 콕 집어서 얘기해 줘야 돼요. 네. 좀 괜찮겠죠? 네, 진짜로 괜찮습니다. 이거는 네. 이거 뭐 이런 솔직히 걸로, 아쉬우실 거 없잖아요. 네, 부시장님의 뭐. 급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이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이후에 만들려고 하는 게 청년 정책과예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좀 청년들의 정책들, 정책적 요구들이 그 과를 통해서 실현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게 있긴 한데, 사실 그 과를 어디 만들 건지, 혹은 그 과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만들겠다 정도예요. 청년 정책과라는 거는 지금 그 조금득 부시장님의 그 큰 목표이기도 그렇기도 하고요. 네. 요번에 민간 거버넌스 구축 얘기하면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세우고 있는 측면이긴 한데, 그래서 앞으로의 청년들의 정책들이 청년 정책과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훨씬 이런 좋죠, 것들이 있으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과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과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거예요, 서울시에.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이 계속 이렇게 청년들이 만드는 정책들, 이게 사실 청정 비빔밥이라고 하는 게 12월까지 계속되는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게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청년 정책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청년들의 네트워크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가게 하는 것들이 목표거든요. 그 주무를 담당할 네. 책임성 있는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해주시거나. 그쵸. 그리고 네. 그거를 이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근데 그것에 대한 계획도 없고 어떻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없다 보니 결국은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청정비빔밥 활동을 하면서 푸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나중에 팟캐스트 올릴 땐 제목을 아예 박원순 시장님 전상서 이렇게 할까요? 박원순 시장님께 누가 되진 않을지. 시장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시장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일거리 좀 시킬 일이 생기니까. 네. 우리 과장님. 밑에 과장님. 무슨 과라고 하시죠? 명칭이 지금 그 비빔밥 담당하는. 예, 본격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일자리 정책과인데요.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정책과랑 그렇게 비빔밥 사업도 하지만 무중력지대라고 하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근데 청정 비빔밥의 원래 취지는 그거거든요. 청년들이 만드는 정책과 정책과 그 서울시정이 만나 맛있는 비빔밥을 이룬다. 하여튼 취지는 진짜.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정 비빔밥 하면 왠지 건강한 무언가들이 계속 섞여서 되게 건강한 맛을 낼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시정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비빔밥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 단계에서 약간은 온도 차이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과의 어떤 이제 실적 위주의 이제 행정 이런 것들이 조금은 힘 빠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온도차라는 용어가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네.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님이 상당히 순화해서 열받아 계신 거예요, 하지만 진짜. 저희가 오징어회를 한 사람 먹으러 가보시면 이제 적나라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온도 차이겠죠, 사실. 근데 솔직히 되게 화가 나는 거는 뭐냐면 사실 그 청정 비빔밥을 구성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들이 꾸려져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 청년 정책위원들이 210명이나 모였어요. 원래는 100명이 목표였는데 엄청난 지금 열의를 엄청난 보이고 있는 거고. 열정인데요. 네. 네, 그리고 정책 제안들도 다 너무 참신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의 어떤 의지, 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 이 정책들이 나의 삶에서부터 친구들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선 이 사회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들을 보지 않는 거라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되게 어떤 실무적인 것들에 되게 집착을 하는 건데 사실 그게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운 거죠. 이런 청년들이 진짜 스스로 독자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서울시는 협력 지금 관계지 사실 서울시가 이렇게 청년들 활동을 왈가불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거든요. 이 청정 비빔밥이라고 하는 위치 자체가.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 부딪히니까 실제 이렇게 열의 있게 같이 하는 청년들도 힘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싶은 건 그 청년들의 그 열정, 청년들의 그 힘 이런 것들을 좀 믿고 좀 많은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네.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계속 청정 비빔밥이라고 하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 얘기가 네. 나와서 그런데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는 그거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네네. 궁금해도 하실 것 같아요.
같아요.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정 비빔밥은 사실 2012년 한 해 동안도 그렇고 서울시가 청년들의 정책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되게 귀를 많이 기울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옆에 전 명예부 시장님이 계시지만 명예부 시장님이 청년 정담회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기 위한 되게 사전 작업들도 암행어사 팀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름도 찬란한 그런 팀들과 함께 청년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만든 정책들 그런 제안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듣는 것에 그쳤어요. 서울시에서도. 그것들이 좀 안타까웠고 청년들의 이런 열정들이 좀 유실되는 건 아닌가라는 좀 그런 마음도 들었었는데 이제 올해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냥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이 정책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방 정부로는 최초의 민간 거버넌스 구축이거든요. 서울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리고 청년들이 수혜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직접 정책의 생산자로 이렇게 나서면서 청년들의 네트워크들이 쭉 펼쳐지는 이제 그런 안에서 이제 청년들이 만드는 정책과 서울시정이 만난 맛있는 이 건강한 비빔밥 이런 것들이 사실 취지예요. 이제 그런 취지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 정책위원 모집이 끝나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2차로 더 할지 말지 이런 건 좀 더 실무 논의를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인 건데 어쨌든 그 비빔밥에 이 청년 정책위원들이 되시면 2인 이상이면 사실 테이블을 다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주제로. 그렇죠. 일, 주거, 뭐 그런 생활안전망, 뭐 창업 그리고 또 독특하게 최근에는 뭐 소나무 많이 심기 뭐 이런 거라든지 서울에 전통을내 뭐 이렇게 해서 각자 지향하는 되게 독특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다양한 정책 그 테이블을 열 수가 있는 거고요. 본인 한 명이 여러 테이블을 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안 열어도 되게 다양한 정책 연구 사업이나 조사 사업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고 이렇게 참여하셔서 만든 정책들은 이후에 정책 박람회, 청년 정책 박람회를 좀 이제 하반기에 열 고민이고 또 더 나가서는 청년 종합 정책. 서울시 청년 종합 정책을 내서 이제 진짜 내년에는 2014년에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예산까지도 좀 고려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 이후에는 청년 정책과 신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 차원에서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일회성의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생산되고 계속 서울시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게 계속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서울시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생겨나고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서 네, 그렇죠.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덕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크게 되실 것 같아요. 정치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수다스럽죠. 너무 수다스럽잖아요. 지금 그 부시장님 그 실국장들 한번 네. 집합시키세요. 부시장님이니까 거기 청사 뒤에 북경만점인가 그거 있잖아요. 네. 거기 와서 좀 얘기 좀 하자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데. 네. 아니 그리고 국정원장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원세훈이 서울시 부시장 정부시장인가 하지 않았나요? 아, 그랬나요? 네, 몰라요. 네. 그런 이력이 있었군요. 네. 근데 사실 전 그런 고민도 들어요. 처음에 그 명예부 시장 그 위촉 이제 하기 전에 사실은 뭐 면접? 뭐라고 해야 될까? 면담 같은 거 하러 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우리의 관계가, 그냥 뭐 공무원들은 일방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하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이런 관계면 안 된다. 사실 공무원들과 실제 이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같이 협업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진짜 소통이고, 그게 바로 서울시에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행정의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처음에는 그 분들의 되게 고충, 이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싶었고 그리고 많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저 차원에서도 좀 그랬다고 생각하고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일단 청년 명예부시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었으면 그분들도 청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그리고 공감 이런 것들이 서로 돼야 이것들이 단순히 일, 행정 이런 것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그 청년과 실제 그것들을 같이 돕고 함께하는 그런 담당의 역할로서의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처음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싶어요. 앞으로도 정말 진정한 파트너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죠. 청년이 어쨌든 명예부시장님이라고 하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 시장의 파트너로 그렇죠. 지금 서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이 부시장님 혹은 또 이 이장님의 열정이 엄청나다는 걸 많은 청년들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댓글 보니까 남늘보님께서 지난번에 꿈협에 출연하셨다고 국민TV. 맞습니다. 그때 되게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목소리가 김연경과 비슷한가요? 네? 갑자기 전혀 다른데? 밑에 댓글로 막 올라오는 게 김연경님 아프리카 청춘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중 출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전혀 다른데. 저 조금 득입니다. 아, 네. 찬호나님도 안태호 팀장님도 네. 남기셨어요 댓글. 네. 금등 누나 화이팅. 아. 찰스김밥 사주세요. 근데 밑에 더 웃긴 건 내가 좋아님이 왜 거기 계신 거예요? 스튜디오로 얼른 나오세요라고 했더니 찬호남이 지금 휴가 중이라고 하시네요. 오늘은 청취자로 찰스김밥에 대한 또 두 분의 인연이 네. 있으신가 보네요. 찰스김밥 예, 홍대로 오세요. 제 사무실이 홍대인데 너무 이거 광고 아닌가요? 광고하셔도 돼요. 괜찮습니까? 광고하셔도 돼요. 네, 찾아오시면 제가 찰스김밥 사드릴게요. 오십시오. 예. 근데 거덜나실 수 있어요. 청취자분들 다 찾아가서. 한 줄만. 네. 이 토닥토닥 얘기를 좀 이따 또 본격적으로 네. 해보겠지만은 네. 부시장 아무튼 이 청년 명예 부시장 하시면서 네. 입안하고 싶으신 정책 네. 딱 한 가지만 꼬란 뭐가 있을까요? 너무 무리한 질문인데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진짜 시급하다. 이 하나밖에 못 한다면은 이건 꼭 해야겠다. 저는 사실은 제가 토닥토닥 협동조합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의 생활안전망이 되게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생활안전망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사실 뭐 이일 문제가 잘 풀려야 되고 주거 문제가 잘 풀려야 돼야 생활안전망이고 이렇지만 사실은 그런 이제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어떤 정책들 외에 거기서 포괄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금융이라든지 먹거리, 건강, 뭐 이런 의료 이런 그 청년들의 실생활에 되게 영향을 미치고 필요한 이런 것들이 정책화돼서 청년들이 든든한 사회 안전망 속에서 구직하는 과정에 혹은 되게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혹은 되게 그 일을 잠깐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되게 불안해하거나 그렇지 않고 되게 앞으로의 자기의 삶을 차분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층에 대한 그런 배려도 필요한데 청년들도요. 청년이라는 이 이유만으로 네. 좀 본인이 게으른 거든 진짜 피치문자 자신이 있어서든 어쨌든 일 놓고 있을 때 그래도 몇 푼이라도 좀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빨리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좀 해주세요. 예, 몇 가지 있는 것들 일단은 실업부조 그것 네. 제도 자체도 좀 변화가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네. 자발적 실업자는 뭐 그게 안 되잖아요. 실업급여 못 받고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폭도 너무 좁고요. 사실 뭐 가입 후 180일 180일이 지나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4대 보험 그렇게 등록해 가면서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되게 단기 계약직, 비정규직 이런 일들은 특히나 그럴 텐데 사실 지금 그 유일하게 그나마 청년들이 구직하는 과정에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게 실업급여 제도인데 그것들이 전혀 이제 적용 대상이 너무 폭이 좁다는 거. 이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실업급여 받으려면은 네. 뭐 회사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든 뭐 밀려난 맞아요. 형태를 해야 돼가지고 네, 잘려야 가는 네, 거죠. 그거 막 계약 만료 이런 게 그렇죠. 필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좀 받으려면은 갖고 막 좀 막말 또 하자면은 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신랑이 하고 네, 막말은 맞아요. 아니구나 이거는 신랑이 하고 좀 경영팀 인사총무팀 같은 데 가서 좀 이렇게 좀 서류 좀 네. 해달라고. 우는 소리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비참하죠. 이 나중에 꼭 한번 두 분 다 꼭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되면은 아마 그거에 쓸 수 있는 돈 많이 지금
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제가 좀 알아보다가 완전히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돈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그 많이 줘도 돼요. 네. 이 안전망은요. 네. 옛날에 그 여의도 칼부림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묻지마 범죄 아니죠. 그렇죠. 그거 절망 범죄예요. 네, 맞아요. 예, 안전망의 테두리가 너무 좁거나 없으니까 거기 벗어난 사람 맞아요. 누구라도 해야 될 역할을 그 사람이 좀 너무 극단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더 네. 안타까운 건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긴 해요.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가 제도가 있고 그 정보만 잘 이제 활용하면 되긴 하는데 청년들은 이 사회에 체감하는 건 사실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취약계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이 용어도 그렇고 청년 스스로도 그렇게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 안에 갇히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청년들의 문제는 굉장히 취약계층의 삶을 살고 있는 팩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걸 좀 더 어떻게 청년들에 맞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되지 않으면 청년들의 말씀하셨던 절망범죄나 이런 그 고독사 사실 이런 게 되게 그 노인의 문제나 또 먼 뭐 일본의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계속 그런 것들이 계속 양산이 될 거고 사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국가적 손실이죠. 정말 우리가 사회를 진짜 짊어지고 갈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그런 청년 그 어떻게 보면 일꾼들 옛날 표현인데 어쨌든 손실입니다. 이건 엄청난 네. 손실이에요. 그 보니까 서울시 관련한 통계 중에 그 지난달에 난 기사였던 것 같은데 서울시 50대층 즉 아버지 세대가 20대인 자녀 세대보다 더 취업을 많이 했다. 취업률이 최초로 올라갔다라는 통계청 자료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20대 청년들이 어쨌든 일자리를 서울에서 구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어버린 객관적인 환경이 있는 조건에서 뭐 단순히 청년들이 저는 취약계층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취약계층이란 말이 좀 그러면 저는 청년들에 대한 그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정말 좀 이후에 자신의 삶도 꾸리고 또 서울과 우리나라를 더 좋게 꾸릴 수 있는 투자 맞아요. 비용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 비용이 맞고요. 네. 이거는 사회적 비용 자체를 줄이는 문제입니다. 이런 지금 이런 것들을 투자함으로써 네.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그 범죄도 범죄지만 사실 그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좀 더 그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없으면 그것들이 다 그냥 묻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자체가 엄청난 손실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자체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아, 여기 댓글에 샤인 5094님이 저희 목소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네, 조금 비슷하고 두 분 입담 너무 세서 우리 노인들은 귀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반은 튀어나갑니다. 라고 죄송합니다. 좀 약간은 차분하게. 뼈 있는 얘기를 다시 해주신 것 할게요. 같은데요. 네. 예, 저희가 조금 이제 다시 또 차분하게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네, 얘기를 저 조금 더 나눠보도록 흥분을 하겠습니다. 가라앉히겠습니다. 네. 그 신청곡 아까 새벽하늘님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하셔서요. 노라조의 형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네, 저희 인기 방송에서 항상 빠질 수 없는 방송 사고가 살짝 있었는데요. 노래가 잠깐 중간에 나가다가 끊어졌습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새벽하늘님께서 신청하셨던 노라조의 형 듣고 왔는데 아 노래의 가사가 듣다 보니까 참 이렇게 울컥하게 만드네요. 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소주 한 잔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저희 좀 그런 옷두이 같은 청년들 얘기 저희 조금등 명예부시장님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그 명예부시장 활동의 가장 메인인 청정비빔밥, 청년정책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 외에 또 명예부시장에서 아마 많은 업무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좀 더 소개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청정 비빔밥 그 외에 무중력지대라고 하는 네. 지대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 무중력지대는 뭐냐면 작년에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되게 강력하게 청년들이 굉장히 사회혁신도 그렇고 뭔가 되게 그
뭔가 되게 의미 있는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활동들을 이제 유지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어떤 공간 문제라든지 이제 활동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한 공간을 이제 열어보자. 그래서 그 청년들이 공간 걱정 없이 그렇게 청년들이 네트워크하고 시너지 낼 수 있는 이런 곳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올해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TF팀을 꾸렸어요. 옆에 계신 전 명예부 시장님 때에 이제 또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신 내용이어서 명예부 시장님과도 같이 하고 있고 다양한 그런 공간 관련된 고민하는 청년팀들과 TF팀을 꾸려서 그 청년들을 위한 무중력지대 그러니까 무중력지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청년들이 거기에서 잘 수도 있고 뭔가를 해먹을 수도 있고 뭔가 청년들이 그렇게 진짜 꼭 무언가가 꼭 돼야 되고 뭔가 꼭 여기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실적을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기 본인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해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사실 구상을 해서 만들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요번에 예산과에 이제 넘긴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11월 되면 이제 시의회 이제 예산까지 통과되면 실제 2014년에는 무중력 지대라고 하는 지대가 생겨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청년들의 공간들 되게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그런 청년 팀들이나 청년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함께 하셔서 그런 공간들을 잘 같이 꾸려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은평의 그 청년 일자리 허브라고 이제 또 하나의 센터가 있죠. 중간 센터 겸 또 그런 무중력 지대의 아주 작은 작은 버전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청년들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그냥 엄청 미어 터지고. 은평의 어디라고요? 청년 일자리 허브라고. 은평구요? 예, 은평의 불광역에서 보시면 금방에 2번 출구에서 바로 한 5분 거리에 옛날에 그 구 질병관리본부 이름이 좀 그렇지만 거기를 이렇게 개조해서 한쪽에는 뭐 사회적 경제센터 이쪽도 있고요. 뭐 저쪽에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뭐 시니어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그런 지원 센터들이 모여 있어요. 그 중에 청년센터가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가면은 이제 네트워크 공간으로 다 이제 로비에 있는 창문 카페라고 하는 곳을 열어뒀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청년들이 북적 네트워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공간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청년 일자리 허브. 네. 근데 제가 이번에 무중력지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드렸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청년 일자리 허브도 있는데 또 무슨 청년들을 위한 또 공간을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청년이 몇 명? 너무 청년들한테만 너무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년 일자리 허브와 무중력지대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 청년 일자리 허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중간 지원 센터고요. 그 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이 청년들이 이제 구직을 하고 그리고 생활을 안정시켜 나가는 그 과정에 필요한 그러니까 보통은 뭐 정부나 이런 데에서는 청년들 일자리 문제 해결 이러면은 일자리 뭐 질 낮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걸 해결책으로 내놓잖아요. 근데 이제 허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진짜 그런 생활이 안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주거 문제 안정이라든지 그 부채 문제 해결이라든지 뭐 이런 자기를 이제 맡고 있는 자기 삶을 맡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프로젝트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사업들을 이제 저희 토토협도 이번에 부채 문제 이제 해결을 위한 요 프로젝트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지원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혁신활동이라 그래서 공공근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이렇게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되게 청년들이 접근성이 떨어졌었던 사업인데 이번에 이제 혁신활동가 양성이라고 하는 취지로 해서 그 청년들이 여기에 좀 뭐 토토협이나 아니면은 이제 청년 유니온이나 사회혁신 할 수 있는 그런 청년 그룹들에 들어가서 활동가로 이제 성장하는 이런 프로젝트들도 이제 서울시랑 같이 해서 이제 지원 사업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청년 참이라 그래서 그 청년들의 소모임들 있잖아요. 대학 소모임이나 동아리들처럼 3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5개월 동안 100만 원의 그런 그 모임비가 이렇게 지원이 돼요. 이거는 뭐 그 사전에 잘리고 막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다 지원하시면 다 받아서 활발한 청년들의 활동들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한 달에 한 번 반상회 같은 걸 해서 거기에 막 그 네트워크를 북적북적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년 허브 같은 경우는
하는 그런 중간 지원 센터의 역할, 지원 역할이 더 강하고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무중력지대는 청년들이 만들고 청년들이 운영하는, 청년들이 스스로 만드는 그런 네트워크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노동 상담, 그리고 취업 상담, 뭐 그런 재무 상담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상담 센터 역할도 하면서 청년들이 스스로 이 공간을 일구는 거기 때문에 전혀 좀 다른 맥락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굉장히 청년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공간이라는 이해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댓글이 좀 의미 있는 게 올라왔어요. 스웨덴 같은 곳은 학력 차별, 직업 차별도 별로 없고 일정 나이가 되면은 2,500만 원 정도의 독립 자금도 나누어주고 자기들끼리 독립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청년을 위한 무중력지대 정말 중요합니다. 도시든 농촌이든 기본 생활을 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자리는 없고 임금도 싸고. 스웨덴에 이런 곳이 있다는 네. 얘기군요. 와. 의미 있네요. 그 밑에 네. 또 이 사회적 안전망 이런 닉네임으로 네. 글을 올려주신 분 계신데 요즘 청년들에게 귀농, 귀촌을 권하는 분위기, 귀농, 귀촌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도 꽤 되는 듯. 그런데 귀농하고 보니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아무것도 없이 귀농, 귀촌해서 끼니 걱정하고요. 네.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다시 도시로 나가는 청년 봤습니다. 네. 청년들에게 귀농, 귀촌을 권할 거면 최소한 숙박은 해결해 주든지 돈 싸가지고 귀농, 귀촌해도 어려운데 청년들의 젊은 열정을 너무 싼 값에 이용하려는 듯한 분위기. 100% 안타까움. 공감합니다. 예. 이 직업 또 보셨다니까 아마 좀 뭐랄까요. 이 귀농을 하신 아니면 원래 그런 농사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 되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공감이 되고요. 그런 청년들이 자유롭게 그 안에서 그 네트워크를 통한, 사실은 저는 요번에 이렇게 토토협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요. 사실 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왜 우리 멘토, 김미경 멘토 이런 분들 나오시면 막 하루에 4시간을 자야 성공할 수 있고 뭐 꿈을 위해서는 뭔가를 쥐어짜야 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되게 불편하거든요. 아, 그렇게 네. 저는 잠도 많이 자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요. 4시간 자고 그건 싫어요. 아. 사실은 그래서 그 멘토가 사실은 너무 부담스러운데 불편한데요. 이제 그 멘토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꿈이 꼭 있어야 되고, 뭐 꿈을 위해서 뭔가를 쥐어짜야 되고. 그런데 사실 토토협에서 이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꿈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청년들끼리 네트워크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다 보면 생겨나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는 게 진짜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무중력지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진짜 이 조금득 부시장님이 가신 김에 서울시에서 일단 서울시에서 자리가 잡히면은 쭉쭉 퍼질 수 있으니까요. 네. 거기서 정책 실질적으로 입안하는 시스템을 네. 좀 갖춰주세요. 네, 그런 네. 전담 이 과 말고 더 높은 네, 그런 것도 좀 만들게끔 해주시고 스웨덴 한번 여기 댓글에 나온 게 좀 그러니까. 출장 한번 맞아. 국장급들하고 다녀오시죠. 진짜? 좋네요. 스웨덴 이번에 외국성으로. 한번 갔다 오는 걸로. 네네. 무중력지대 만들면서. 네, 벤치마킹하러. 이글 예. 지금 막 의지가 높아지는데. 네, 이거 가자면 좋아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서 좀 그럼 얼마나 좋을까. 쉬고 계시라 그러고 마인드 있는 분들 쫙 견학하고. 맞습니다. 네, 그럼 좋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어떻게 저도 네. 꼽사리죠? 당연하죠.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무튼 시정에 네. 반영이 좀 되게끔 예. 맞아요. 진짜 막중한 그럼요. 이걸 네. 갖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런 어떤 그 무중력지대뿐만 아니라요. 지금 그 제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 사실 그 명예부시장 제도가 시민소통권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 이제 목요일 날 그 명예부시장 회의를 해요. 전체 회의를. 거기서 뭘 하냐면 각 그 명예부시장 그 제도 안에서 뭔가 어르신 명예부시장이면은 어르신들의 어떤 서울시에 네. 대한 요구나 생활적인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 이런 건 이래요. 저런 건 저래요. 이렇게 민원적 성격이긴 하지만 그렇게 내용들을 쫙 모아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시민소통과에서 그것들을 취합해서 실제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건 변경하고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게 큰 정책들이나 이런 건 우리가 청정비밀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어떤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 뭐 제도들이 좀 부족하다가 싶으신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이제 이렇게 모아주시면 제가
제가 그런 자리에서 시민소통과에 이제 말씀드려서 이렇게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는 거 시정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홈페이지에 가시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시면 명예부시장 제도 그 이제 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댓글 같은 걸 달아주시면 그거를 제가 보고 취합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면 제 페이스북 그룹에 조금득 저밖에 없거든요. 한 분 더 계시더라. 되게 신기하긴 한 분 더 했는데, 있나요? 예, 아. 되게 신기하긴 했는데, 예. 근데 두 분 같은 경우는 실체가 없는 분이에요. 총 4분이셨는데 두 분은 저를 사칭하는 거기도 하고 막. 근데 어쨌든 조금득 예. 페이스북 되게 흔하지 않으니까요. 찾아오셔서 메시지 남겨주세요. 그러면 예. 제가 모아서 서울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득 명예부시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또 시생님, 발빠른 우리 청취자님이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아. 그 팟빵 댓글란에. 그래서 사진 테러 시작, 금득 언니다! 이러면서 올려주셨는데, 네. 밑에 이제 사람님께서 미인이네요. 라고. 진짜? 네, 댓글 남겨주셨네요. 실물이 훨씬 나요. 이 사진은 좀 파마머리신데, 지금은 그때 이제 별명이 파마머리 도우너였어요. 근데 너무 우울하지 않아요? 막 거의 우는 얼굴. 아닙니다. 되게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사진이 나왔네요. 예. 네. 근데 또 이 시생님이 저에게도 한 말씀 남겨주셨어요. 네, 누구지? 제가, 저도 저희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아이디로 하시니까 몰랐는데, 이 시생님께서 영경님 또, 거리는 거 시작되셨네요. 라고. 예, 제가 좀 게스트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빠져들어가지고, 말을 하기보다 이렇게 듣다가, 급공감. 예, 급공감하다 이렇게 제가 많이 놓쳐요. 그럼 저희 또 PD님께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도 하는데, 뭐, 이번 기회에 제 별명 그냥, 이런 걸로. 예. 어쨌든, 많은 분들이 계속 댓글로 참여 같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방금 부시장님께서 그 서울시 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명예부시장 란에 의견 남겨달라고 하셨으니까요. 많은 의견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또 명예부시장 분들과 이런 활동, 소통 이런 걸 통해서도 시너지가 많이 나겠네요. 저는 굉장히 놀란 게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그 다문화 쪽 명예부시장님이 계신데 네. 그분이 그 다문화 가정의 지원 사업으로 카페 같은 걸 여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명예부시장 그 회의 자리에서 소상공인 그 명예부시장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 내일 카페 할 건데 거기에서 혹시 뭐 그 필요한 물품들이나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바로 전날? 했더니 바로 그랬더니 제가 알아보고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서로 간의 협력이 막 협력이 이루어지는. 되고요. 또 되게 그리고 문화관광 쪽에 이제 관광 쪽에 이제 명예부시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청년들 많이 힘드시죠. 제가 많은 힘은 없지만 청년들이 뭔가 사업해야 될 때 비용이 없을 때 밥이라도 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큰 힘이 되네요. 네, 정말. 그래서 네. 저는 그게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가 안타깝냐면 우리가 뭔가 기획이 되면 거기 보면 문화예술 계신 명예부시장님도 계시고 여성도 계시고 장애인도 계시고 우리가 같이 함께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명예부시장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기획해서 어떻게 함께 시너지를 내볼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런 사업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같이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런 기획을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 이제 명예부시장 활동하시면서 또 거기서 만나시는 다양한 분야의 명예부시장들과의 또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계셨는데요. 아까 이제 뭐 꼭 원하던 정책이 이제 생활 안정망이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했는데 좀 이렇게 오늘 나오시다 보니까 지난번에 꿈협에서 들으셨던 분이 좀 계신가 봐요. 그래서 토토염 얘기도 많이 꺼내주시고 하시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 우리 부시장님의 텃밭인 토닥토닥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본격적 얘기 이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도 듣고 오겠습니다. 네. 꿈이 있는 자유의 희망입니다. 우린 만나며 살지 수많은 도전들을
네, 박재동 화백님이 조합원 가입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국민TV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또 댓글에 남일보님께서도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 토토협에 출자금 입금했다고 댓글에 남겨주셨네요. 그 꿈협에 출연했을 때 카페 가입은 했었는데 깜빡했다. 그런데 오늘 제출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청년들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근데 유로파님이 네. 힘내세요. 중국말에 바지 내리고 방귀 낀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청년들이 딱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글쎄요. 바지 내리고 방귀를 낀다는 건 이게 진짜 가까스로 살고 있는 그런 힘든 모습을 이렇게 좀 말씀하시려고 한 것 아닐까 싶은데 예. 한번 또 찾아봐야겠네요. 바지 내리고 방귀 낀다. 굉장히 힘들고 좀 처절한 모습인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왠지 좀 이렇게 웃기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요. 우픈데요, 우퍼.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이 뭐 이렇게 댓글 달리는 거 보다 보면 이제 청년들만 그렇게 힘드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달리는데 저희는 청년들만 힘들다는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청년들도 지금 좀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힘을 내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개척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의 얘기들을 좀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 혹은 또 다른 세대 분들과도 같이 용기와 공감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얘기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오늘 또 토닥토닥 협동조합이 실은 저는 개척해 나가는 청년들의 산 증인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이장님하고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1부는 명예부 시장님이었고 우리 이제 3부에서는 이장님으로 변신해서 토닥 협동조합 이사장님. 예, 이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토닥토닥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브리핑 한번 해주시죠. 예. 네. 토닥토닥 협동조합 앞에 붙는 이름이 또 있어요. 꿈꾸는 청년들의 연대은행이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예. 사실 처음에 고민됐었던 거는 아까부터 지금 쭉 말씀드렸었던 청년들을 위한 안전망이 부재한 것에서 시작이 좀 됐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은행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당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필요한 긴급 생활 자금도 너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좀 만들기 위한 은행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였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은 청년연대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도우면서 자립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시작으로 해서 청년들을 위한 금융생활 협동조합이자 대안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그런 토토협을 만들어 온 거죠. 네. 뭐 협동조합 형태의 은행인 겁니까? 대상은 청년인 거고. 그렇죠. 대상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기혼자도요. 그럼 당연하죠. 그리고 목소리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청년연대 은행 이름으로 이렇게 쭉 가려고 했었는데 금융법상 은행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 이름 공모전을 통해서 토닥토닥 협동조합을 만든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년연대 뱅크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런 그래서 뱅크 이러면 좀 더 선명할 텐데 이런 생각은 사실 아니 왜 뱅크는 영어라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금융법에 걸리지 않아요. 은행만 안 쓰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좀 정말. 새로운 무언가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예. 이제 서로 돕고 자립한다는 그런 취지가 협동조합과 맞는 것 같아서 협동조합 이름을 쓰게 된 건데 사실 정식 협동조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융법상에 걸리기 때문에 금융사업은 사회적 협동조합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면 그냥 신고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취약계층 사업을 40%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은 취약계층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문턱이 높아요. 청년이 그래서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안 돼요. 행정적으로 안 돼서 사실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들어가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문턱을 많이 낮추는 활동도 해야 될 것 같고 한데 지금은 어쨌든 상징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임의단체로서 좀 공제협동조합의 성격이 더 강해요. 네, 그렇게 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이제 그렇지만 이제 기존의 공제조합보다는 훨씬 더 좀 실험적이고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협동조합 전문가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토토협은 전 세계 유일한 그리고 최초의 세대 간 협동조합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이 관계를 중심으로 되거나 네네네.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돼야 음. 되는데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건 너무 폭이 넓잖아요. 또 금융 사업을 하는데 어떤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그렇게 광범위한데 이런 고민들도 있으셔서 처음엔 이거 만들 때 되게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이게 가능한 그림인가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다양한 실험을 공제조합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예, 이게 지금 현재 토토협입니다. 구체적으로 예, 하고 예. 계시는 뭐 프로젝트나 어떻게 가서 뭐 돈을 빌릴 수 있는 겁니까? 네, 뭐 그럼요, 청년들이? 그럼요. 예. 처음에 이제 지향했던 게 청년연대 은행이었기 때문에 네. 주요 사업은 금융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전에 추진 단계에서 그 설문조사랑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설문을 해보니까 청년들이 생활적으로 계속 그 생활자금이 부족한 비용이 한 달에 23만 원 정도. 평균. 평균 그렇게 부족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근데 그 돈이 계속 쌓이니까 빚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라서 사실 저희가 최대 그 50만 원까지 지금은 긴급생활자금 대출 형태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50만 원 이렇게 빌려서 생활 안정이 되는 건 말도 안 되죠,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요하게 금융사업과 같이 하고 있는 건 재무 상담과 그 교육이에요. 그래서 실제 청년들이 자기의 어떤 그 재무 관리를 함으로써 자기 삶을 일구일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청년들이 내가 얼마를 한 달에 벌고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사람에 대한 가치를 매기기도 하잖아요. 네. 사실 월급 얼마 받고 이런 게 사실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건데 돈을 지금은 목적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수단으로서의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 말씀하신 거 저는 번뜩 하는 게 번쩍이는 게 청년들 저처럼 아니면 20대 후반이나 네. 20대 중후반들 네네. 막 돈 벌기 시작한 사람들 그렇죠. 아니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은 네네. 자기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매출, 그러니까 개인의 매출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자기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재무 상황에 대한 파악이 안 돼요. 맞아요. 네. 자기가 얼마를 쓰는지도 모른다니까. 네. 보험부터 해가지고 뭐 부모님이 들어놓으신 뭐 맞아요.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내 통장에서 어떤 거래가 맞아요.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맞아요. 그래가지고 통장 열어보면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만 하고 있는 거고 쓰는 만큼 버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맞아요. 그 자기 그 재무 상황을 장악하는 없어요. 그거 거의.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체크카드, 신용카드도 많이 쓰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를 쓰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감각 자체가 없고. 근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 주도적 소비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소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삶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타자의 욕구대로 살고 있다. 뭐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근데 이제 본인의 욕구를 제대로 이제 실현하는 삶이 진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소비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사회적으로 소비를 부추기고 있어요. 막 그 보험을 꼭 안 들으면 내 인생이 끝이 되게 우울할 것처럼 공포 마케팅도 하지만 스마트폰을 안 쓰면 안 될 것처럼 뭐를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되게 마케팅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되게 소비의 폭탄 속에서 얼마나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그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느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존감이라고 하는 걸 높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것들을 재무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의 재무 이제 상태를 돌아보고 관리하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참고로 실질적으로 토토협 만나서 신용카드도 자르고 보험도 몇 개 깼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마음이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예전에는요. 그렇게 경제적 자존감이 되게 낮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소비 욕구가 없어졌어요.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소비 욕구가 없어지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잘 안 사게 돼 계획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습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뭘 하고 있냐면 최근에 출시된 겁니다. 이 말로. 뭐냐면 이 말로 네, 이번에야말로 출자저축이라고 청년들이 저축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은행에 조금 저축하는 건 금방 뺏었을 수 있고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되게 그런데 청년들이 이제 단기성 프로젝트로 뭔가 저축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뭐 이번에야말로 이제 크리스마스까지거든요. 5개월 정도 되는데 그 동안 돈을 이제 저축해서 여행도 가고 부모님 뭐 결혼기념
결혼기념일도 챙겨드리고 평소에 못했던 것들 이번에야말로 할 수 있는 이번에야말로. 저축들 이런 게 이말로. 있어요. 그래서 출자 자체도 저축의 어떤 습관화거든요. 그 즐거움을 느끼는 건데 그런 걸 좀 더 극대화해서 청년들이 저축의 즐거움도 느끼고 재무 상태와 관리를 통해서 자기 주도적 소비 그러면서 재무 건전성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금융 협동을 그냥 단순히 대출을 해주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청년들이 생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솔루션을 같이 제출한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건요.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다른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긴급 대출 같은 경우는 되게 직계 가족에만 국한이 돼 있거든요. 직계 가족이 아팠을 때 뭔가 난방비나 뭐 집값이 어떻게 방값 이런 걸 하는데 토토협은 청년의 그 협동조합에 맞게 어떻게 구상을 했냐면 직계가족만 가족이 아니다 청년들에게는 실제 같이 동거를 하는 친구들 함께 사는 사람들이 사실 실제 가족이 아니냐. 그러면 그런 친구들까지를 가족으로 봐야 돼서 그 가족이 아플 때 그렇게 뭔가 약값이나 병원비 이런 것들을 같이 긴급 대출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직 정관상에는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청년들에겐 반려동물도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사는 외로움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진짜 가족이죠. 근데 많은 청년들이 그런 그 반려동물이 아팠을 때 방법이 없으니까 되게 심적인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좀 청년에게 맞는 대출 항목도 있고 또 하나 특이한 건 토닥이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디에도 없는 대출인데 이게 뭐냐면 청년들이 금융협동과 더불어서 하고 있는 게 재능생활협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토닥 씨앗이라는 게 생겨요. 활동 참여하고 이러면 그래서 얼굴 보면서 이제 공동체 활동을 하는 건데 그렇게 쌓인 씨앗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쌓으면 출자금 없이도 그것만 쌓으면 10톨만 쌓으면 30만 원 무이자 대출이 나갑니다. 네, 와, 그게 좋네요. 얘기만 들으니까 혹하는데요, 그냥.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뭐뭐였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네. 금융협동과 크게는 생활재능협동이 있는데 네. 금융협동에서는 대출과 그리고 출자저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들을 받침하는 재무상담과 교육. 네. 예, 그리고 참고로 상품들.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대출, 이제 상품이라면 상품인데 대출 항목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일반 대출. 네. 총 50만 원. 이거는 일반 이제 6개월 출자와 더불어서 토닥, 아까 얘기했던 토닥 씨앗을 5톨을 쌓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범인의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낸 출자금의 70%까지. 예를 들면 본인이 한 100만 원을 출자했다 그러면 70만 원을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대출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6개월 출자에, 그러니까 6개월 출자 아니죠. 뭐 그 본인의 그 출자금의 그 토닥 씨앗 5톨. 그리고 긴급 대출은 이제 출자 시작하면 조합원 가입 후에 20만 원 긴급 대출 그리고 말씀드린 토닥 대출은 그 토닥 씨앗만 10톨을 쌓으면 무이자 30만 원 대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출자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네. 그 운용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좀 많이 조합원들 모였나요? 출자. 저희가 2월 23일 날 창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조합원은 지금 300명에 좀 넘었고요. 네네요. 출자금은 한 2,700만 원. 오. 그래서 한 3,0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성격상 대출이 되게 활발히 진행되는 게 사업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출 막 이러면 우리 사회 인식이 되게 고금리 사채 대출 막 이런 게 너무 이제 사회적 문제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대출을 받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뭔가 되게 잘못을 한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대출이 지금 현재는 되게 활발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고금리 사채 대출 이런 문제는 사실 해결해야 될 지점이지만 사실 죄인이 아니잖아요. 이 죄인이 아닌데 되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대출을 받고 채무자로 있으면 죄인인 것처럼 취급을 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토토협에 있는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우리가 스스로 출자 금액을 건강하게 순환적으로 쓰자라고 하는 의미의 대출이거든요. 돈이 그래서 부족한 그렇죠. 사람들에게. 네, 돈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꼭 부족하지 않더라도 계획성 있게 돈을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대출들이 있었냐면 어떤 분은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일반 대출 그리고 어떤 분은 이번에 이제 몇 개월 이제 해외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비가 부족해서 50만 원 대출. 그리고 참고로 저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방송통신대학 지금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수입이 많이 없어서 이번에 일반 대출을 한번 받아볼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통대에 이제 등록금을 낼 정도의 수준은 되거든요. 대출이 이제 그렇게 꼭 돈이 막 부족해 이렇다기보다는 순환적으로 이런 협동 경제 측면에서의 순환적인 어떤 대출 측면에서 많이 이것들이 활용되는 것이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또 조금 더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뭐 통장을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 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네.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냥 그 소소한 지역에 있는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요. 네. 이게 뭐냐면 관계금융이기 때문에 직접 얼굴을 보고서는 이렇게 신용을 쌓을 수 있는 장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은행처럼 뭔가 신용등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자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임의로 만들어요. 그래서 직접 이게 그냥 기존 은행 이런 데이터 이런 게 아니고요. 수작업으로 그렇게 얼마 이게 출자를 했다는 걸 직접 이제 출자금을 가져와서 적고 막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수그 네, 그게 훨씬 더 쏠쏠한 재미가 있죠. 근데 토토협은 규모가 전국 단위고 세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는 사실 세분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CMS를 통해서 주로 회원들을 받고 있는데 그 회원들은 이제 그 CMS 통해서 계속 돈을 적립하시는 구조고요. CMS가 뭐예요? CMS 자동 이체되는 그렇죠. 네, 그런 시스템을 통장에서. 통해서 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하는 건데 그렇게 쌓이면 저희가 이제 은행에 그걸 거치하는 거예요. 거치려고. 그래야지 은행자 그게 되잖아요. 보호가 되잖아요. 돈이 보호가 되는 거네요. 그 우산을 다 같이 쓰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뭐 예금자보. 청년연대은행 초반까지 활동은 봤지만 이후에 구체적으로 저도 되는 거는 거의 잘 모르겠다. 오늘 저도 되게 구체적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 의문들 많이 제기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돈인데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빌려줬는데 그거 정말 사람들이 회수할 수 있을까? 갚을까? 막 이런 이제 물음표가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많죠. 네, 이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은 어떠세요? 네. 근데 이제 만들어진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 상환이 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아직. 대출하고 이렇게 상환하는 게 예를 들면 일반 대출은 10개월 상환이거든요. 만약에 50만 원 빌렸으면 5만 원씩 10개월을 갚고 막 이런 거예요. 물론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100%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다른 사례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 일본의 반빈곤 소로도끼 네트워크라고 하는 여기는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그렇게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낸 그런 회비를 통해서 그렇게 대출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 어떤 장치를 그러면 쓰느냐, 리스크는 어떡하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장치도 없다. 그냥 그건 신뢰 하나로 이것들이 100% 상환율을 보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동자동 사랑방 마을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좀 놀라웠었는데 저희도 사실은 실험적이지만 그런 걸 전제해서 청년들의 공감과 청년들의 것들을 어떤 고민들 지금 삶의 것들 믿고 가자 해서 사실은 시작을 한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토닥 씨앗이라는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재능 생활 나눔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 생활 나눔 같은 경우는 뭔가 서로 되게 소소하게 모닝콜을 해준다거나 누군가에게 그것도 재능이잖아요. 생활적 재능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 물품이 이제 필요하면 같이 나누기도 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내가 외국어 공부를 이제 했는데 이제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재능을 나눈다던가 이렇게 실제 얼굴을 맞대고 쌓을 수 있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활동들을 하게 되면 씨앗이 생겨요. 그것들이 정립돼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같이 작용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얼굴 보고 신뢰를 쌓은 사람만이 대출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좀 도저히 떼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만들고 있다. 그렇죠. 얼굴을 보는데 지켜보고 있다. 만나서 나눈 얘기가 있고 네, 그렇죠. 나눈 감정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네가 떼먹나 보자. 이 행동이 어느 정도 돼야지 대출이 가능한 거군요. 네, 물론 그렇게 사악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말하자면 네네. 사실 그게 출신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죠? 서로의 신뢰니까요. 네. 모니콜 막 해주고 이랬었는데 막 이런 갑자기 관계인데. 대출 받아서 날라. 네. 네.
어디 가겠어요? 네, 그러고서는. 못 가죠 어디. 네. 되게 그 50만 원 촘촘하네요. 빌려가지고 네. 이 모닝콜 해주던 분까지 다 쌩까고 어디 가서 뭐 그걸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 적은 돈인데. 아니 근데 그런 재능 생활 나눔이라고 하는 활동 자체가 되게 즐거운 것이 예를 들면 그런 생활 나눔들이 있어요. 되게 좀 웃긴데 토토삽이라고 토토삽. 예, 포토샵, 예, 포토샵 재능 나눔을 하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포토샵의 포자도 모르는 그런 조합원들이 그 포토샵 가르쳐주는 그 재능 나눔하는 조합원에게 배웠는데 완전 일취월장. 진짜 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운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토토협에서 만들고자 하는 웹자보를 다 같이 만들어보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되게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그리고 어떤 조합원이 소모임을 만들고 싶으면 소모임 웹자보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같이 이렇게 환원되는 거죠. 조합원들에게. 뭐랄까 이 금융을 매개로 네. 만들어진 공동체네요. 네, 그리고 이게 네. 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토닥 씨앗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근데 그런 고민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고민했었던 것들이 청년들의 어떤 연대은행이기 때문에 좀 금융 시스템을 좀 더 전문화하고 좀 더 금액도 좀 키워서 청년들에게 실제 필요한 자금들이 좀 빌려질 수 있도록 고민하는 건 저희의 과제가 있죠. 네. 근데 정말 협동조합이라는 생각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드네요. 네. 이거는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도 좀 네, 피디님 어떠세요? 국민TV 협동조합이랑 좀 비교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그 실무적으로 잘 몰라서 한데 뭐랄까 저는 공동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협동조합의 가치는 그거를 공동체로서 인식하고 공동체로서의 장치를 자꾸 만들고 뭐 이러는 거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토닥토닥 협동조합은 굉장히 다 체감 가능한 그런 장치들로 무장이 돼 있네요. 예. 일상이 다 얽혀 있고 하니까 예. 맞아요. 예. 냉철한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단언컨대 완벽한 시스템? 네. 가장 완벽한 네, 조합. 우리 조합원들이 들으면 진짜 그랬어?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막, 나 진짜 지금 매장당하는 거 아니지? 방송대라는 닉네임으로 방송대. 후배님 되시겠네요. 이제 방송대 네, 맞아요. 저 계획 경제학과예요. 있으시고. 네. 방송대 청소년 교육과 3학년입니다. 오. 일정 학점 되시면은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학교 다니실 수 있답니다. 우와. 파이팅 우와. 하세요. 저 일정 학점이 안 돼서 어떡하죠? 저는 어쨌든 경제학과를 갔어요. 왜냐면 이게 토토협 하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사회적 경제의 전문가가 나름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시작을 했으나 참 방송대 공부하기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예.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 어렵다는 네, 그렇죠. 손가락 하나 자르고 나가네. 그래서 저는 지금 목표가 졸업을 목표로 열심히 올림픽 정신으로. 자금 바라지도 않는다. 네, 그렇죠. 올림픽 네. 정신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달렸어요. 그 네. 스웨덴 얘기해 주신 분 있잖아요. 예, 시- 스웨덴. 이 부시장으로서의 얘기로 살짝 돌아가는 거긴 한데 네. 시청에서 결혼할 수 있더라고요. 스웨덴에서는 아, 하객 제한 15명 정도로. 어머. 우리도 시민청에서 결혼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저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그렇게 아직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못했어요. 여기 시청 밑에 지하에 시민청이라고 생겼는데. 작은 아하, 결혼식을 아하. 전제로.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공간 있어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는 못할 음. 거예요. 어차피 크지 않으니까. 이거는 한번 좀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보를 드려야 알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작은 결혼식은 좀 문화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시청 지하에 있는 시민청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정보들 보시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예. 저희 오늘 막 얘기 듣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지면서 저는 지금 간증을 듣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간증 집회, 예. 신명 대부분. 이장님의 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눈과 이 막 진심이 담긴 이런 어조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뭔가 희망이 생긴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꿈꾸는 청년들의 연대은행에 맞게 화이트의 네모의 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예, 화이트의 네모의 꿈 듣고 왔는데요. 아,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또 이장님이 노래방 18번이라고 하네요. 네, 애창곡입니다. 오늘 PD님하고 이렇게 서로 또 마음이 통하셔서. 네. 아이고. 예. 저희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이자 돈을 네. 빌리게 되면, 이자가 좀 어떻게 되는지. 예, 이자는 사실 일반 대출 같은 경우는 연 2%. 2%. 그리고 아까 토닥이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이자. 네, 뭐 긴급 대출은 2%, 그리고 범인의 대출은 이렇게 본인 돈을 대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1%. 뭐 이런 정도로 이제 2%를 넘지 않습니다. 예. 그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2,700만 원 정도의 출자금이 모인 어떻게 보면 이장님이 지금 개인으로서는 사금융을 굴리고 계신 거잖아요. 사금융이라고 사금융을 하니까 이렇게 뭔가 무시무시하네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잡혀가는 그런데 거 아니야? 어떠세요? 케이블 TV 그 네. 메이저리그 경기 생방송 앞뒤로 나오는 광고 갑자기 떠오르면서 예. 요즘 좀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그 보냐고 얘기니까 아까 저 뭐가 이거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음. 청년 유니온에서 알던 분들이 네가 은행장을 하려면 쇠고랑 잘게 각오를 하고서 가라고 했던 게 생각나네요. 아, 그러니까 좀 그런 뭐 아무래도 그래도 계속 우리가 건강한 여러 가지 촘촘한 망은 있지만 이게 돈을 굴린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쉽지 않죠. 위험 부담도 있을 거고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 그렇죠. 예, 지금 조직 형태도 형태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좀 그 관계 금융이잖아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전문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은 요즘엔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사실은 이 협동조합의 그 본연의 협동과 상생이라고 하는 원칙을 어떻게 잘 이제 구현해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는 뭔가 협동조합이라고 하지만 사실 협동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글로 글로 배우거나 배웠죠. 이게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상반기 동안은 그런 정체성을 찾는데 되게 주력을 했다면 하반기에 좀 비전을 세우는 과정에 그 관계금융, 이제 우리의 어떤 향후의 어떤 성격, 정체성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잘 고민해서 연구해서 좀 찾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고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이후에 좀 성공하면요. 네. 저는 협동경제, 어. 협동경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감히 이 사회적 금융에 있어서의 협동경제의 그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공부해서 그리고 많이 연구해서 단언컨대 완전한 그런 협동조합 만들고 싶습니다. 아, 단언컨대. 단언컨대. 예. 단언컨대는 거 왕뚜껑 광고가 재밌다. 아, 맞아요. 패러디. 단언컨대. 우리 국민TV도 한번 단언컨대로 예. 광고 하나 만드는 건 어떨까요? 해볼까요? 예, 우리 조합원님 중에 혹시 만들어주실 분 없을까요? 단언컨대. 좋다. 예. 그 아이디어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요즘 워낙 붐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토토협에서 이제 아마 오늘 토토협, 토닥토닥 협동조합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뭐 조합원이 되거나 혹은 조합원이 아직 되기 전에 예비 조합원으로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뭐 사업들, 방법들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일단 토토협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기획 사업들이 있어요. 토토협의 그 어떤 철학은 뭐냐면 와이낫이거든요. 왜 안 돼? 다 돼. 이런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조합원들한테 토토협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많은 조합원들이 놀고 싶어요. 이랬어요. 왜냐면 뭔가 사회적으로 우리한테 뭔가 그 일자리 문제도 해결해라. 뭘 해라. 니네들이 패기를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는 너무 지쳐 있다. 그래서 좀 놀고 싶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토토협에서 이제 진행하는 기획사업의 핵심은 조합원들이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게 캔맥 영화제라는 게 있고, 캔맥 영화제? 예, 캔맥주 삘이 먹으면서, 오는데요. 예, 캔맥 영화제? 캔맥주 먹으면서 영화 보고 싶어요. 그런 조합원이 있어서 사실은 만든 영화제인데, 소맥 영화제는 없나요? 이거 하면 괜찮다. 만듭시다. 조합원으로 오셔서. 소프치노 뭐 이런 그런 거 많이 예. 만들고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청년들이 이제 막 놀이문화나 이게 문화 자체를 이제 향유하기에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을 연 건데 처음에는 그냥 영화를 보면서 정말 캔맥주 마시는 거에 그쳤다면 지금은 조합원들 중에서 영화를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건 뭔가요? 네. 어쨌든 이
조합원들 안에서 이런 그 다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영화 만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상영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사실 상영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일 인상 깊었었던 건 우리 임기웅 감독님의 임기웅님이라고 하는 조합원이 만들었던 그 작품들을 다 모아서 임기웅 감독전을 열어드렸어요. 아, 네. 최고예요, 웬만한 사람 진짜. 거장 아니면 이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감독전. 네. 쉽지 그래서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자리에서 실제 많은 그 조합원들에게 피드백도 받고 굉장히 스스로도 되게 힘도 얻었다. 예. 그리고 되게 위로도 됐다. 그래서 그동안은 되게 좀 그런 작품들이 묻혀 있었다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는 지금 어떤 고민까지 하고 있냐면 영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적 소양들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캔맥 문화예술제 이런 걸로 좀 발전시키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 그냥 조합원이 아닌 청년들이 다 열려있는 행사니까 토토협 이제 행사 있는 거 카페나 페이스북 그룹에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때 오셔서 즐겁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람책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책? 예, 네. 그 사람책 아시죠? 유럽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해볼까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맥락으로 이제 생겨났는데 프리허그처럼 되게 붐처럼 분 거예요. 그것들이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을 대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합원이 전체 사람책이 될 때까지라는 목표로 조합원들이 이제 자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나와서. 근데 컨셉을 그 조합원들이 원하는 컨셉으로 열어줘요. 어떤 조합원은 최근에는 인도 여행을 갔다 와서 사진 찍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인도 여행 사진전을 열어드렸고요. 야,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네. 전을 열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깨알았습니다, 정말. 사람책 그분이 네. 사람책이고 막 그 갔다 왔던 여행기를 막 얘기해주면 그 참가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대여를 한 거잖아요. 그 사람책을 막 그 같이 공감하고 또 우리 사무장님 되게 깨알 같으세요. 그래서 그 나름 인도 여행 이제 그거라고 해서 특집이라고 해서 비행기 티켓도 모의로 제작해서 막 참가자들한테 나눠주고 막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조합원 사람책이 나오면 술판을 열어드립니다. 같이 마셔주시고. 네, 그럼요. 이사장님께서. 그래서 당장 이렇게 캔맥 영화제는 지났는데 이번 달 거는 14일 날. 내일인가요? 14일 내일. 내일이죠. 네, 내일 저녁에 또 사람책이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 중에 원래 영화를 만들고 싶으셨던 분이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리산으로 여행을 갔는데 여행 도중에 지리산 실상사 작은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발견하시고 거기에 선생님이 되신 조합원이 있어요. 그 조합원분께서 이제 이 신입조합원 교육 때 권주를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때 나의 영혼을 위하여 이러면서 권주를 하시는 되게 마음이 짠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사람책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하시면 많은 감동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토토협 함께란 재단 2층에 홍대에 있는 그 곳에서 이제 진행되니까 거기에도 함께 하세요. 어떻게 보면 사람책이라고 하는 것은 토토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로와 공감.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토토협은 청년들의 위안 은행이다. 위로 은행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취지에 딱 맞는 사업이 사람책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예, 이런 사업이 있고 그리고 24일 날 조합원님들 신입조합원 교육 오시고요. 그리고 30일 날에는 토토리 마을잔치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한 활동들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토토협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출자금이 계속 불어나면은, 진짜 이 일반 은행 또 못지않은 위용을 그렇죠. 갖추고.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거. 근데, 저 대출을 받아봤어요. 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K모 은행의 서울 모지점의 이혁 과장님. 알 것 같아, 왠지. 그 과장님 정말 얼굴도 하얗신데, 인상을 딱 찌푸리시면서, 고객님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자꾸 조회하면은 신용도 또 문 떨어지는데 그 제도 바뀌기 전에.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 토토협 같은 대한금융이 빨리 활성화돼야 됩니다. 네. 예, 대북의 이혁 과장님 잘 계시죠?
제가 고스란히 돌려드린다고 했죠, 마이너스 통장. 예,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네. 우리 맺힌 게 많으신 우리 피디님을 위해서라도 투토협이 네. 더 빨리빨리 출자금도 많이 모여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출자금 이렇게 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네, 조합원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온라인상의 토토협 그 카페에서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조합원이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조합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39세 이상이지만 청년 문제에 관심 있는 그런 조합원분들은 명예조합원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출자해 주시는 건 청년들의 대출금으로 이렇게 쓰게 되고 안타깝지만 명예조합원분들께는 대출은 안 되지만 조합원에 이제 다 많은 활동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운영비 마련을 위해서 후원 회원도 동시에 후원 열어 회원. 두어 있습니다. 근데 네.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출자하는 돈은 되돌려 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취사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동시에는 다들 좀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후원 회원으로 좀 집중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후원회원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그럼요. 예. 오늘 또 이렇게 정신없이 수다 떨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되어서 끝날 때가 좀 되어 가는데, 네. 마지막 얘기 듣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대한금융협동조합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정부나 어떤 지자체가 제대로 된 사회 안정망을 만든다면은 네. 이게 민간에게만 맡겨지지 않을 수도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활동하시면서 느껴지는 좀 뭐 제도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요즘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뭐가 있냐면요. 금융자활 공동체와 함께하는 금융자활 공동체와 재무상담사가 함께하는 빛나라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빚을 놔서 빛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 청년 부채 실태 조사를 통해서 청년들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심층 조사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구체적 사례를 보는데요.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청년들에게 정말 이 청년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 파이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학생에게조차 고금리 사채를 불려주잖아요. 저축은행 이런 데에서조차. 그래서 사실 그런 그 고금리 사채 규제 활동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그렇게 고금리 사채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물론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그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정보가 청년들에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좀 접근성이 있게 청년들을 위한 금융복지 상담센터도 많이 확장을 해서 예, 청년들이 많이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좀 해주셨으면 정부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들이고요. 거기서 토토협이 재무상담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청년 재무상담사들을 되게 양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는 그런 상담사들이 일자리 창출까지 이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부의 고금리 사채 규제 그리고 그런 그 청년들을 위한 그런 상담센터 네. 확충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하나의 그 정부에서 꼭 해주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요즘은 그 구직자 중에 2명 중에 1명이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우리 이장님의 이 얘기가 너무 주옥 같다고 생각합니다. 꼭 정부와 지자체도 함께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10초만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심층조사랑 FGI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 토토협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같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는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죠. 예전에는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라 이러면서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요. 예. 어디 가서 처맞지 마라. 그건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스로 너무 마음을 위축 이제 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우리 서로 이제 힘이 되는 이런 활동들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청취자분들, 청년분들께 바칩니다. 변집섭의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뭉게 구름 올려다보며 선인장은 노래 불러서 태양에 대한 감사 노래